자, 군대 생활 이야기 중에서 빠따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죠. 빠따. 빠따라는 얘기는 뭐 여러분 아시겠죠? 빠다가 아니라 배트, 야구 배트 있잖아요. 그거를 얘기합니다. 뭐 체육계에서도 요즘에 그 가끔가다 문제화 돼 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뭐, 교육을 하다 보면은, 뭐, 지도자가 조금 화도 날 때도 있고, 뭐, 또, 수강생 내지는 학생들이 말을 안 들을 때도 있겠지만, 옛날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일본 시대 때 내려왔던 그 버릇이 생겨서 그런가, 빠따가 아주 그 생활화 됐었어요. 우리 군대 생활할 때. 특히 저는 행정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빠따를 많이 맞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구보를 한다던가 아니면 그 검열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걸 하다가 잘못돼서 지적당하잖아요. 그러면 내무반장이 그 내무원 전체를 갖다가 그 맞달 치는 거예요. 더군다나 헌병대는요, 경봉을 이 개인별로 다 하나씩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무반에 보면은 그 관물대에 경봉이 하나씩 딱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도대체 두드려 패라는 이 걸로 준 거 아니겠습니까? 경봉이. 그러니까 조금만 잘못해도 빠따 치는 거예요. 빠따. 그거를요. 예,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좀 적게 맞긴 했지만 공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뭔가 하면은 사령부 숙소인데 거기는 별도로 이제 부대가 바깥에 돼 있어요. 지금 뭐 그 옆에서 어디 공사하는 소리가 들리네. 이해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독 좀 먼저 좀 얘기할게요. 구독 좀 눌러주세요. 근데 그 공간이나 아니면 뭐 다른 데 초소에 나가 있는 몇 명 있는 그런 곳에서는 뭐 트집을 잡아가지고 선배가 쫄병들한테 뭐 그냥 근무 잘못 썼다거나 아니면 네오반 청소가 잘못됐다거나 아니면 복장이 시원찮았던가 아니면 헌병 바가지가 뭐 어디 기스가 났다던가 뭐 이렇게 트집을 잡아가지고 두드려 패. 매일 한 차례씩 안 맞으면 잠이 안 온대요. 이거 저 댓글에도 달려 있더라고요. 어떤 이 후배님이 거기다가 매일 빠따를 안 맞으면 잠이 안 왔대. 빠따 치고 난 다음에 그날 밤은 두 번은 안 깨우거든. 34개월 열흘이면요, 1010일이거든요. 1010일 동안 우리 친구 하나는 공간에서 2만 대를 맞았대요. 1010일이면 하루에 20대를 맞았다는 얘기예요. 빠따를. 그만큼 많이 때렸어. 선배들이 뭐 얼마나 대단한 선배라고 뭐 아무리 빨라봤자 3년 아닙니까? 근데 3년이라도 그 중에서 나 같은 경우에 4년을 군대를 늦게 들어간 사람도 있는데 나이가 저들보다 더 많은데 빠따를 때리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경우가 있었는가 하면은요, 많이 치잖아요. 그러면 팬티가 이 살에 이 상처가 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멍만 들어요. 근데 두 번, 세 번 때리면 거기에 껍데기가 벗겨져가지고 피가 납니다. 근데 그 피가 나는 거가 팬티가 묻어요. 그러면 딱정이가 팬티하고 같이 붙습니다. 그러면 팬티를 내리고서 대변을 봐야 되는데 그 딱정이가 붙어가지고 안 떨어져. 그러면 그걸 내리면 피가 막 쏟아져. 그래서 우리 동기 하나는 거기다가 항문에다 구멍을 뚫어달라고 빤스. 거기다 대변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부분을 씻어가지고 또 다시 하고 이런 정도로 빠따를 많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20대씩 2만 대를 맞았다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참 그 당시에는 왜 이렇게 빠따가 성행했는지 몰라요. 특히 헌병대는요, 병과가 워낙 드세고 법을 다루는 병과고 그 다음에 군사법 경찰이라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죄수들을 상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 범인들을 상대하는. 그 다음에 순찰을 가더라도 막 그냥 심지어 그 보병들이 두드려 패고 도망가는 놈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2등병이라도 2등병 이 병 계급장을 달고 안 나갑니다. 상병이나 병장 계급장 달고 나가요. 그러니까 병장이 헌병 2병한테 걸리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쫄병한테 자기가 당하니까 헌병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군기를 많이 잡는 거예요. 근데 특히 파견 나간 소규모 부대 내지는 아주 산꼭대기에서 무슨 무선 병사들이나 아니면 별도로 따로 근무하는 병사들이 상관 그러니까 이 선배가 착할 경우에는 더 호텔이고 선배가 나쁜 경우에는 더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엔 그런 거 전혀 없으니까 여러분 18개월 그냥
진짜 매달아놔도 뭐 저 국방부 시계는 돌아가니까 군대 생활 너무 겁먹지 말고요. 군대 생활 착실히 잘하십다. 빠따 없는 세상, 기합 없는 세상, 얼차리 없는 세상이 요즘에 18개월 군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꼰대 그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깡버리만 먹고 모래 버적거리는 두부 김치 먹고 3년 34개월 군대 생활했다는 거 생각하면 여러분 군대 호텔이지요. 뭐 어떻게 나흘간 병가 내 가지고 19일 동안 외박을 만하고 전화로다가 예, 말도 안 되지 그거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군대 생활 착실히 합시다. 18개월 국방의 의무 깨끗이 집시다. 북한에는 1년이에요, 1년. 아니, 1년이 아니라 북한에 10년이래요. 우린 18개월인데 걔들은 10년이라니까 한 청춘을 다 보내는 거예요. 그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얼마나 좋습니까? 군대 부식도 좋고요, 옷도 좋고요. 군대 내에서도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나는 요즘에 군대 보면은요, 정말 호텔 생활이지 이거 군대가 아닙니다. 집보다 더 나아요. 음식도 집에서보다 더 잘 먹는 데거든요. 군대 생활 착실히 합시다. 자, 군대 생활 34개월 열을 했던 이야기, 물론 옛날 이야기예요. 여러분 추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한 이야기고요. 젊은 양반들은, 젊은 청년들은요, 아, 옛날 군대는 이렇게 했었는데 내가 18개월 하나 못 견뎌 하면서 군대 생활 잘하라는 의미로 여러분께 지금 이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특히 34개월 열흘이라 그러면요 3년이에요. 3년, 거의 3년인데 3년 동안 얼마나 그 피가 끓는 청춘 시절에 애인도 보고 싶고 가족도 보고 싶고 그다음에 하고 싶었던 거, 보고 싶었던 거, 즐기고 싶었던 거, 남기고 싶었던 게 많았겠어요. 그걸 다 참고 군대 부대 안에서 근무하기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쉽지 않은 동안에 또 잘못해가지고 영창에 오는 경우도 있어요. 구치소라고 그러죠, 구치소. 영창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구치소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심한 경우에 이제 이 교도소까지 갑니다. 육군 교도소까지. 그런데 이제 저는 이 헌병대에 있었기 때문에 구치소에서 근무했었는데, 사령부 구치소에는 보통 한 3, 40명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 수감자들이, 우리는 뭐 헌병들은 그냥 감자 그랬는데, 참, 제대로 사회에서 교육받고 폼나던 사나이들이 군대 생활하다가 어떡해서 미기를 많이 합니다. 미기가 뭔가 하면은 이제 젊은 입대할 사람들은 이제 알겠지만 요즘에 선생님의 아들이 4일간 허가를 받고 나가가지고 19일 동안 있었다는 얘기가 지금 사회 전반으로 지금 문제화되고 있는데, 외박인 경우 1박 2일이에요. 그리고 외출인 경우엔 잠깐 몇 시간, 그 다음에 휴가인 경우에 지금은 며칠 주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는 3년 있었는데 1년에 15일 동안의 휴가가 정식으로 줬었습니다. 그러는데 그 정식 휴가 기간 동안에도 안 나온 귀대, 그러니까 부대를 안 들어오는 사람도 있지만 1박 2일 나가가지고서 애인하고 놀다 보니까 술 이빨 먹고 그냥 들이다 놀다가 보면 그냥 귀대 시간 놓쳐가지고 하루 있다가 들어오는 놈들도 있어요. 그런 애들은 영창 보내주는 거예요, 중대장이. 왜냐하면은 그걸 모범으로 군대를 영창을 안 보내면 다른 친구들이 우리 부대는 가자 좀 늦게 가도 되는구나 하는 그런 나쁜 선례가 생기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거 벌을 주는 게 당연하죠. 근데 영창에 오면은 가만히 앉아서 열흘이나 보름, 보통 일주일 내지 열흘 주거든요. 미기인 경우에 일주일 동안 가만히 앉아서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대놓고 아니면은 일부러 필수적으로도 교육을 시키게 돼 있어요. 지금 구치소는 어떻게 돼 있는지 잘 모르지만 해기야 75년, 74년 그때니까 거의 50년 다 된 그 옛날 이야기이긴 하지만 당시는 이 영창에 들어오면 사람을 아주 그냥 곤죽을 만들어 놨어요. 최소한 5kg 이상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리고 얼마나 괴롭히겠어요. 자, 제일 처음에 들어오면요, 영창에 들어오면은 작전 조사기에서 조사를 마칩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서 이제 헌병들이 인수를 해가지고
조사가 다 끝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영치를 부탁합니다 하고 그쪽 중대장이 헌병대에다 연락을 와요. 그러면은 그 서류하고 같이 병사가 오면은 그 병사를 이제 우리는 저기 계급장도 띄고 이름도 띄고 번호만 붙여요. 그래가지고 허리띠도 빼요. 그래가지고 영창으로 들여보내는데 구치소 정문에서 옷을 홀랑 벗깁니다. 왜? 담배 훔쳐가지고 들어오나, 똥구멍에다가 담배나, 아니면 자살하기 위해서 면도칼을 집어넣거나, 아니면 헌병대한테 돈을 주고서 뭐 잠깐 외출을 나간다거나, 뭐 PX라도 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돈을 훔쳐가지고 들어온다거나, 그런 걸 일절 못하게 하기 위해서 홀랑 벗겨요. 뭐 영하 10도든 상관없습니다. 홀랑 벗겨가지고 다 봐요. 구멍이나 구멍, 귀에도 뭐가 있나, 머릿속에도 뭐가 있나 다 확인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제수복을 입혀요. 근데 허리띠를 안 줘요. 왜? 허리띠 주면 힘이 있어서 더 달리기가 쉽잖아요. 도망가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도망을 못 가게 하기 위해서 허리띠를 안 줘요. 그러는데 그 단추구멍으로다가 그 저 혁대 이렇게 된 혁대 저 집어넣는 거기다가 끼워가지고 그렇게 거기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항상 이 바깥에 나갈 때는 그냥 바지가 슬슬슬 다 내려가게 만들어. 그래도 영창은에는 외울 게 많습니다. 왜냐면은 24시간 중에 취침 시간 8시간을 제외하고는 교육을 하게 돼 있어요. 자, 정신교육. 나는 부모 형제가 바라는 거에 배반을 하여 어떻게 해서 영창에 들어왔으니까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짓을 안 하겠습니다 라는 거를 외웁니다. 그것만 외우는 게 아니라 군인의 길, 군인의 복무, 군인의 책무, 또 그 다음에 이 부대 지휘관의 그 명령서 뭐 이런 걸 다 외워야 되는데 거기서 깜빵 안에서 외우는 건 잘 안 외워져요. 왜냐하면은 헌병들이 못 외우면 찔러버리거든요. 이렇게 찔러버려요. 그러면은 미치고 환자가 아파가지고.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정자로 앉아, 평자로 앉아가 있어요. 정자로 앉는 거는 그냥 이렇게 무릎 꿇고 앉는 거고, 평자로 앉은 거는 양반다리예요. 그렇게 앉아가지고서 바꿔 앉아. 그러면 그냥 이 마루 바닥에서 한 10cm 높이 떴다가 딱 바꿔 앉아. 또 바꿔 앉아. 그걸 시켜요. 또 철창타이라고 있습니다. 철창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자기 몸을 손으로다 잡고 꼭대기까지 머리가 천장에 닿도록 이렇게 올라갑니다. 철창타기가 제일 힘들어. 자기 온몸을 손으로다 이렇게 철창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멍석말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잖아요. 병사가 죄수가 10명 있잖아요. 그럼 있는 일이 이렇게 명석말이에요. 이렇게 도도도도도도 많은 거예요. 사람 위에 서로 도도도도 많은 거예요. 뭐 아까 얘기하는 한강 철교라는 거는 이렇게 병사끼리 이렇게 얹어가지고 이런 것도 있고. 참, 그런 걸 왜 시켰는지 몰라. 그래도 그렇게 교육을 시키려는 거예요. 왜냐면은 영창에 와가지고 얌전해서 호텔처럼 있으면은 영창에 가도 별 볼 일 없으니까 뭐 까짓거 영창 가지 뭐 이런 각오가 돼 있기 때문에 죄를 저지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창 가면은 아주 생 기름을 빼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덜덜덜 볶고, 그래서 명찰도 띄고 수감자, 저는 수감자 몇 번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군번도 얘기를 안 해요. 제가 그거 썼는데, 저는 헌병이라 그러면 일반 보병들은 전부 다 욕을 해요. 그 새끼들 말이야. 그러는데, 저는요, 늑대의 탈을 쓴 양이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그 수감자들이 내가 근무 쓸 때만 되면 싹 웃어요. 왜냐면, 야, 쉬어. 까짓거 족배기 쳐봤자 뭐하냐, 까짓거. 너들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냥 쉬어. 그냥 편하게 앉아. 다리 쭉 뻗고 앉아. 저는 이렇게 했었습니다. 거짓말이라고요? 아니에요. 진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영창생활 내 근무를 한 8개월 반인가 그렇게 썼었어요. 착한 헌병이었죠. 여러분 헌병 욕하지 마세요. 지금은 군대 경찰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군대 경찰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사실 헌병이라는 건 일제 시대 때의 그 이름이 워낙 강해가지고
그 나쁜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군대 경찰로 바꿨는데 우리 사실 이 헌병병과에서는 그 막 바뀐 것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사실은 헌병가족봉사대라고 해가지고 의정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경기도 북부 지방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겨울에 가을 되면요 연탄을 수천 장을 기부해가지고 집에다 배달해주고요. 그 다음에 방에 저 도배지도 바꿔주고요. 지붕도 새는 등 고쳐주고요. 전기도 고쳐주고요. 그런 그 헌병가족봉사대에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봉사대 일원이에요. 자, 그래서 제대했다고 해서 우리가 가끔가다 이제 군인 행사가 있을 경우에 헌병 복장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현충일 때 우리 저 동작동 국군묘지 앞에 가지고 교통정리도 해주고요. 그런 걸 하고 있는 헌병가족 봉사대입니다. 나쁜 이미지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군대 생활 34개월 열흘 동안 힘들긴 했지만 제가 지금 이 나이에 그 당시 이야기만 아름다운 추억이에요. 유튜브 방송을 이렇게 하고 있더니 그때 한 50년, 40몇 년 만에 글쎄요. 우리 동기가 전화가 왔어.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기가 막히게 재밌고 좋더라고요. 그거는 참 특이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18개월 요즘에 아주 너무 쉽죠. 뭐 쉽게 생각하시고 군대 생활 즐겁게 다녀오십시오. 자, 선봉! 군대 생활 즐겁게 하십시오. 자, 구독 좀 눌러주세요. 돈 안 들어가요. 구독 부탁합니다.